박수 한 번 더 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오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맞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면 왜 우리 선조들은 장씨개명에 맞서서 싸웠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회고록에 나는 대통령이 된 후에 꼭 민주당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뿌리이고 역사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 새정연이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확 줘버릴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새정연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새정연은 민주당의 깃발을 들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떠났던 열린우리당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을 버렸던 새정연도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새정연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민주당의 깃발, 그 깃발에 담겨있는 역사, 가치, 자존심, 이것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켜오신 1년 반의 묵묵한 헌신과 그 세월만으로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만일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정당의 당직이라고는 지역위원회 줄반장도 한번 안 해봤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지역위원회 줄반장은커녕 그 줄에도 안 들어가 봤던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면서 1년 반을 끌어와서 이렇게 당당한 정당을 만들어냈다면, 지켜냈다면, 그것만으로 이것은 역사를 지켜온 민주당의 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두 분께는 모든 8천 당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신성 대표님 잠깐 일어나시죠. 줄반장은 혹시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머리에 힘 엄청 좋습니다. 김민석 사무총장도 한번 일어나시죠. 저보다 인물이 낫습니까? 머리는 좀 뽀글뽀글하고 아줌마들한테 인기는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8천 당원들이 다 고생했지만 이 두 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정당 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분들의 헌신과 일반 시민들과 평당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박수를 이 두 분에게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이름을 버릴지 모르는 기회주의자들,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 분명한 자들에게 민주당의 당명을 넘기거나 연대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민주당은 확고한 독자 노선으로 썩은 야당을 갈아엎는 야당 혁명의 길을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정균환, 박준영, 천정배, 조경태, 박명석, 김종배, 김경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내빈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왜 우리는 모여서 이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민주 세력의 정통성을 부활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분열적 패권주의, 갑질을 해대면서 야당을 무너뜨리고 있는 야당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거에 깨져도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야당의 썩은 주류를 갈아치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바일과 시민 참여란 미명으로 당원을 당비만 내고 권리는 없는 보호로 만들어버린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정부 여당이 이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겁조차 내지 않는 그런 허수아비 제1야당을 확실하게 대치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에 정신없는 새정년을 대체할 모든 세력의 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신당 세력이 1월쯤 통합하자, 이런 1월 통합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전권을 부여받은 새로운 시작위원회의 의장 자격으로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민주당으로 모입시다. 시간 낭비, 복잡한 창당 절차, 각계약진,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한 방에 해결합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와 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하시면 여러분의 박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할 일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새로운 야권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정년, 친노, 586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시원하고 속은 풀리고 기분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으로 새로운 정치가 성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저와 민주당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전 세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성장 시대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따뜻한 동남아에 살다가 몽땅 온 가족이 알라스카로 이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위가 얼마나 될지,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금리 인하, 부동산 부양 다 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만 올라갑니다. 새정년에서는 임금을 인상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또한 공허합니다. 임금 인상을 강제할 방법도 없고 기업에서 임금을 인상시킬 여력도 없고 임금제도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야당이 임금을 인상해라 하고 죽어라 머리를 박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뿐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합니다. 수출도 어려워지고 위기는 언제 어디서 다시 터질지 모르고 부채는 언제 폭탄이 될지 모르고 복지는 필요한데 막상 증세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빚 안 지고는 살 수가 없는 고비용 사회입니다. 죽어라 벌어도 대출이자, 공공요금, 주거비, 사교육비,
물 새듯 돈이 빠져나가는 밑빠진 독 같은 구조입니다. 임금을 조금 올린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재벌개혁, 중소기업 지원 다 좋지만 정부가 저성장 시대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루하루를 힘겹고 허덕이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당장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어책을 찾는 것입니다. 공공재, 공공요금부터 파격적으로 내리는 것을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는 저비용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시내 한복판에서도 1,000원, 1,500원이면 마실 수 있는 멀쩡한 커피를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구정을 못합니까? 왜 담배값을 한꺼번에 80%씩 올립니까? 왜 지하철 요금은 한 방에 200원 올리고 좀 있으면 또 올린다고 합니까? 왜 핸드폰 기본 요금은 구축이 전국적으로 다 끝났는데도 온 가족 4사람이 1년에 50만 원씩 내야 됩니까? 왜 쓰레기 봉투 값은 한 방에 두세 배씩 올립니까? 왜 은행에 가면 부채 증명 A4 용지 한 장 달랑 띄워주는데 10,000원씩 받습니까? 은행은 그렇게 돈 버는 데입니까? 왜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 감세는 안 해줍니까? 부자는 가난하건 누구나 내야 하는 준조세, 공공요금, 사교육비, 공공서비스, 간접세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저성장 시대라는 처음 경험하는 한파를 맞아서 그 절벽 앞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루하루 쓰러져가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그 숨통을 틔워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파이를 키우는 성장 좋습니다. 파이를 나누는 복지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성장이 잘 안 되고 복지를 하고자 해도 세금도 안 거치는 이 저성장 시대에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공 분야부터 모든 비용의 거품을 빼서 모든 국민과 서민들이 우선 숨통을 틔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민주당은 현실적인 개혁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공 분야부터 모든 비용의 거품을 빼는 저비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저비용 사회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부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성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창조한 것은 창조 경제가 뭔가 하는 국민의 궁금증뿐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창조 경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창조적인 실험과 성장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그 바탕, 새로운 장, 실험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모든 게 너무 비쌉니다. 제 아는 후배, 20대 후배 중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5명이 시에서 지원해주는 한 공간을 얻어서 시에서 인심을 엄청 쓴다고 준 것이 너네 한번 모여서 창조해봐라. 5평에 5명이 책상 5개 놓고 엄청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싸다고 볼 수가 없죠. 거기서 뭔 일을 합니까? 무슨 에너지가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젊은이들이 새롭게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도전의 메카가 될 신대륙이 딱 한 군데 존재합니다.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맞춤은 상 좀 드릴까요?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한민국의 3분의 2 규모, 아니 서울의 3분의 2 규모,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아있는 대규모 지구가 탄생합니다. 새만금은 송도나 제주와 다릅니다. 송도나 제주는 있는 도시의 일부를 개발하는 거지만 새만금은 완전히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을 기존의 송도나 제주처럼 그저 그렇게 접근하면 새만금도 그저 그렇게 끝납니다. 새만금은 새로운 성장의 마지막 도전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안에 실리콘밸리로 만들고 대한민국 안에 싱가포르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비용 사회를 실현해서 서민을 도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기지이자 신경제의 수도로서
새만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저는 새만금 신경제 수도 건설의 3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강력한 추진 주체입니다.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만금 전담 수석 비서관을 둬야 합니다. 전라북도 소속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둘째, 경제규제 제로, 주거부담 제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과 보건 규제만 빼고는 모든 규제를 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규제 외에는 모든 걸 풀어서 교육, 문화, 금융, 서비스, 관광, 소프트웨어 그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인들이, 젊은이들이 창조와 혁신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 그곳에는 사회주의 수준의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주거를 제공해서 미래 세대를 향한 새로운 공동체 문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이익 공유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군산, 부안, 김제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익 공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남은 민주화의 기관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남은 민주화의 산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호남은 민주화의 산실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살려낼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 다음은 혁신화입니다. 40년 된 중공업 벨트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새만금은 신경제의 수도가 돼서 대한민국의 제2차 성장을 책임지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가장 낙후됐던 호남 경제를 융성시키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중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곧 열립니다. 한중일 경제협력 시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 세종시, 포항을 잇는 신중원벨트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름뿐인 창조경제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진보적인 창조경제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고의 전문가들, 새만금 신경제수도 기획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웬 갑자기 황당한 소리야 이러시는 분 계시죠? 경부고속도로도 처음에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포항제철도 처음에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천공항도 전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KTX를 타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서울에서 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 호남에 존재하고 있는 이 거대한 새로운 땅에 새로운 경제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민주당이 반드시 정권을 창출해서 이뤄내야 할 우리의 위대한 꿈인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외도를 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도 해보고 NGO도 해보고 대학 교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추어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제가 카메라 하나를 둘러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확실하게 갖게 된 분명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복지가 잘 된 나라, 정치가 신뢰받는 나라로 되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거품을 빼는 일입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의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밤새 일하고 직접 차 타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TV에서 그저 다큐멘터리로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 안에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진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중산층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 됩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것 말고 일체의 특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확신입니다. 보통 사람의 소박함을 잃은 국회의원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느냐? 갑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새정인이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 숫자도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밤새 일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비례대표는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라는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의원과 숫자 똑같이 두고 그 보좌관의 상당수를 자기 다음번 지역구 나가는데 지역구 다지는 데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한 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데만 200억씩 듭니다. 왜 꼭 이래야 됩니까?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2등이 승계하게 하면 끝납니다. 국회의 자리도 여야가 섞어 앉게 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연정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해본 실험입니다. 민주당은 뿌리와 역사를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구정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개혁정당,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안에 한국에서도 이런 정치가 일어날 수 있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하게 저비용 상생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저비용 사회, 정치개혁, 새로운 성장,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민주정부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정치의 정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은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그 대통령에게 어머니 유경수의 인자함과 아버지 박정희의 추진력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혹한 정치와 무능한 경제의 뿐입니다. 자기 당 원내대표를 잘라내고 그 아버지 부친상엔 조화도 안 보냅니다. 저항하는 국민에게 물대표를 직통으로 쏘고 다 죽어가는데 사과조차 안 합니다. 눈 깜짝 안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원 갈라TV를 흑백TV로 바꿔놓는 짓입니다. 이대로 두면 흑백TV가 아니라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무성영화 시대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왜 국민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추모에 그렇게 많이 마음을 모았을까요? 유신독재에 맞서서 저항했던 김영삼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국민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당 합당, 경제실패, IMF, 그 많은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추모하는데 국민들이 마음을 모았던 이유는 현재 이 나라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이게도 유신을 부활시키고 과거로 회귀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양한 창조적 발상을 원천 봉쇄하는 것, 그러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단과 불통,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 현 대통령이 그토록 만들겠다고 하는 창조 경제를 뿌리부터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갈등의 원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모든 대안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대통령이 결코 깔보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새정년이 저희 가격입니다. 밥그릇 싸움, 갑질, 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또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앞두고 학생이 이름표만 바꾸면 성적이 좋아집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부정시험 준비라 그럽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새정년을 또 찍어줘야 되나? 정치를 잘하나? 여당하고 싸우면 잘하나? 대안은 내놓나? 문재인 대표가 역대 야당 대표 중에 가장 많이 광주와 호남을 찾는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찾으면 뭐합니까? 와서 내놓는 것이 표달라, 지지해달라, 참아달라, 이해해달라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땅도 힘이 다하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지금은 갈아엎을 때입니다. 지금은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썩은 야당의 주류를 갈아엎고 새로운 야당을 우뚝 세워야 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여서 민주당을 살려내자 이렇게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리도 많았고 공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20대의 민주당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여기 계신 정규란 당시 총무님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이제 숙명처럼 다시 민주당으로 정치에 복귀했습니다. 제게는 반드시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민주당을 살리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통합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1야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승부는 지금부터, 승부는 오늘부터입니다. 민주당은 저성장 시대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한파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강력하게 정치 기득권을 타파 새로운 성장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제1야당은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였던 모든 세력은 하나가 되어 제1야당 승리를 민주당의 깃발을 흔들며 자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민주당이 희망입니다. 함께 외칩시다. 함께 외치는 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고, 우리는 민주당을 살려냈고, 우리는 통합을 성공시킬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